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살펴볼 종목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그저께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죠. 주주분들 상당히 속상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 답답한 흐름, 꽤 주가가 이제 반등 본격적으로 상승하나 했더니 다시금 꼬꾸라지는 이런 형태의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인데, 현재 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그림으로 전개될지 한번 기술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역사적인 고점, 상당히 그리운 시절이고 뼈아픈 과거가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코로나 시국에 프리미엄 할증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나 이때 상승 흐름, 역시 카카오가 흐름을 주도하면서 이 흐름에 편승해서 좀 같은 계열에 업종에 있다 보니까 꾸역꾸역 따라가는 상승률로 치면 또 이렇게 무겁게 올라가는 흐름,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이후에 카카오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지는 흐름, 또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왔었죠. 이로 인해서 프리미엄 할증을 이제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그런 국면, 그 다음에 금리 여파로, 고금리 여파로 다시금 주가가 이때 수준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가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는가?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지난 일본에서 자회사 형태로 네이버 라인을 상장해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이걸 갈취하려는 그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 포함해서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굴지에 정말 경쟁력 있는 회사지만, 이 부분 글로벌하게 뭔가 가시적으로 성장하는 형태의 어떤 성과가 반드시 나와줘야지만이 이쪽 라인을 다시금 볼 수 있겠다. 그 부분 이전까지는 이 가격대는 당분간 좀 잊고 지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의 어떤 경쟁력,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 부분은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설명드리고, 그러면 이때 프리미엄을 받았던 국면에서 다시금 원래 추세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때 2003년도가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NHN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했었죠. 이후에 주가 상승률로 따진다면 이때 당시에 환산한 주가 1,100원, 그동안 무증도하고 여러 가지 효과 더해서 환산한 가격 1,200원 주가 바닥을 저점으로 해서 엄청난 시세 이후에 여전히 이때 구간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이 부분 기업 실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화끈한 글로벌하게 확장세를 못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더 이상의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채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의미 있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대를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신다면, 역시나 최근에 이 라인 까만색 5년 이평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0년 이평선까지 무너뜨린 다음에야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추세 상단, 그은 이 채널 상단에 수차례 이거 보신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차례 얻어맞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보시면 이 고점 부근에서 얻어맞고 떨어지죠. 그만큼 이 추세 상단 채널은 매우 의미 있는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가 지금 이 구간 안에서 주가 이 각도로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도 정확하게 실적 따라 그 어떤 주가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러면 하단 채널 또한 그어 본다면 마찬가지 맞고 떨어지지만 이 저점,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한 라인에서 지지를 받죠. 그 다음에 이후에 최근의 저점, 최저점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지만 역시 이 라인 채널 하단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는 이 가격 채널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또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보신다면 수급상으로 이 올라오는 파동에서 보신다면 저가가 15만원 그리고 고가가 거의 24만원에 가까운 가격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한 상승률 70% 되나요? 꽤 큰 상승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때 구간에서 주도한 세력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줄곧 과거에는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보신다면 과거에는 60%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성장의 정체 내지는 어떤 낮은 성장률을 구가하다 보니까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분율을 줄이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중요한 지분율이라 볼 수 있는 50% 지금은 50%를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를 다시 넘는 55% 내지 50%가 넘는 상회하는 지분율을 나타내야지만이 외국인들은 어떤 네이버의 성장성을 높게 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저점 40% 초반까지 갔다 지금 최근에 올라온 흐름은 꽤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저점까지 내려오기보다는 최근에 어떤 주가 라인 즉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바닥을 다시금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때 당시에 솟았던 대량 거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때 국면은 또 작년 8월이 되겠죠. 이때도 엔캐리 트레이 청산 그런 주가 흐름에서 엄청난 충격파가 있었는데 이때 구간을 제외한다면 최근에 18만원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을 해보고 다만 여기서 유념해야 될 부분은 여기 까만색 62평 5년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쪽과 그 다음에 채널 상단이 저항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 분홍색 20년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지선이라 볼 수 있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조금씩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 보이는 하단 채널과 맞닿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 가격 라인은 15만원이 되겠죠. 혹 네이버가 조금 더 인기 없는 비인기 주식에서 머물거나 전체 시장이 흔들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일시적으로 15만원대 가격이 올 수도 있겠다. 이 부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 과거에 19년도 20년도 이때 당시에는 여기 노란색 10년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의 흐름을 보신다면 10년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깼다가 올라왔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 지금 10년 동안의 흐름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자칫 지금은 10년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쪽 240 부근에 이 전 저점까지 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 부분 그러나 여기 가격 라인이 오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18만원부터 16만원은 절호의 매수 찬스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갖고 계신 주주분들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부분에서 왜 두들겨 맞았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나 일봉상에서 이 천일선 이 녹색선이 천일선이 되겠습니다. 즉 5년 이동평균선과 거의 같은 추세선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하방으로 깨트린 이후에 올라오지만 이 부근에 오면 맞고 떨어지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지는데 역시나 이쪽 라인에서도 이쪽 부근에 가서 저항을 느끼고 여기서 어떤 더 이상 모멘텀을 받지 못하니까
차익 실현 내지는 악재로서 또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또 포인트는 지금 5년 이동 평균선이 하향 기울기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즉 여기를 당장에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다시금 밀렸다가 재차 또 그러면 바닥에서 지지하는 매수세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다지고 다시금 올라가면서 이쪽 라인을 이 5년 이동평균선을 만나는 시점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올라오는 파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익 전망치랑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은 분명히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분명히 23년도 24년도 4천억대에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5천억대 이익을 지금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연간 단위로도 보신다면 1조 원대 이익에서 올해 내년 그리고 내후년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는 분명한데 영업이익률도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머물러 있는 성장의 한계성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이 매우 한자리대로 저조하다.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의미 있는 M&A 또한 또는 주주 이익 환원 주주 환원 등을 통해서 ROE를 개선해야 된다. 이 부분 볼 수 있고 역시나 하단을 지지하는 포인트는 역시 주당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대비 그 이익 비율이 되겠습니다. 17만 원대 수준이 PBR 기준 1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1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지금 가격에서 내려가면 분명히 저가 메리트 구간에 들어간다. 이 부분 감안했을 때 내려오면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추가하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올라올 경우 여기 보이는 천일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23만원에서 24만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접근하는 전략 이 전략을 구사한다면 상당히 편안하게 그리고 이 손실을 줄이는 플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향후에 분명히 이해진 CEO가 다시 복귀를 했죠. 경영 일선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네이버가 그리는 그림 저는 경쟁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가서는 이 라인을 탈피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는 본격 성장 궤도와 더불어서 이때 오랫동안 쉬었던 예를 들어서 3년, 4년 동안 박스 형태를 보이다가 이걸 돌파한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금 새로운 상승 추세로서 새로운 각도로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때까지는 이쪽 라인에서 15만원에서 18만원 그리고 23만원에서 24만원 이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메시지 누르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